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천재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빅터 루스티그, 에펠탑을 무려 2번이나 팔아넘긴 남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사기극으로 손꼽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명물인 에펠탑을 2번이나 팔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과 흥미로운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과 피해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빅터 루스티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1890년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의 본명은 로버트 밀러였지만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가명을 사용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사기 행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며 다양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과 기지를 발휘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연기력은 사기를 치는 데 있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연 배우처럼 그는 자신이 설정한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에펠탑 사기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은 1925년 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건설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완공 초기부터 많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흉물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과 건축 미학에 익숙한 이들에게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은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보기 싫은 구조물로 비판받았습니다. 심지어 임시 건축물이었던 만큼 언젠가는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에펠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루스티그의 사기극에 절묘하게 이용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루스티그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통신부 고위 관료를 사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에펠탑 유지 보수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민들의 불만을 감당하지 못해 철거를 고려 중이라는 정보를 은밀하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계획이 정부의 극비사항이며 소문이 퍼지면 대중의 격렬한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 고위 관료의 정교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련된 비서까지 고용하며 마치 실제 정부 부서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사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정부 청사의 한 부분처럼 꾸며져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의 품위 있는 언행과 주변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최고급 호텔, 예를 들면 크리옹 호텔 같은 곳의 스위트룸을 빌려 파리의 주요 고철업자들을 은밀하게 초대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부의 대외비 회의처럼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에펠탑 철거 후 나올 엄청난 양의 고철 판매 권한을 미끼로 고철업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하여 에펠탑을 판매한다고 가장하여 그들을 속였습니다. 고철업자들은 에펠탑의 어마어마한 고철 가치에 눈이 멀어 이것이 일생일대의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건축물의 고철을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많은 고철업자들 중 앙드레 푸아송이라는 인물이 가장 적극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에펠탑 고철을 통해 단번에 부와 명성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스티그는 푸아송의 이러한 열망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게 특별히 접근했습니다. 그는 푸아송에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신이 내부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부 고위 관료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푸아송은 에펠탑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루스티그에게 거액의 현금을, 심지어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지불하며
에펠탑 철거 공사 수주권을 따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불한 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는 곧 자신이 희대의 사기극에 휘말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수치심과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자신이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면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스티그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 즉 겉으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탐욕과 그로 인한 수치심을 정확히 꿰뚫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빅터 루스티그는 단 몇 달 후 다시 파리로 돌아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고철업자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뻔뻔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 두 번째 고철업자는 푸아송처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스티그의 제안에 의심스러운 낌새를 눈치챘고 뭔가 미심쩍은 점들을 발견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스티그의 사기 행각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루스티그는 이미 두 번째 사기 시도가 발각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다른 나라로 도피하여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의 능력은 전 세계 경찰을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빅터 루스티그의 에펠탑 사기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와 역사 기록에서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펠탑 사기 외에도 미국에서 건초 판매 사기, 자동 현금 인출기 사기, 위조 화폐 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두목 알 카포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후 오히려 카포네에게 신뢰를 얻은 일화도 있을 정도로 그의 사기 기술은 가히 전설적이었습니다. 카포네조차도 그의 기지에 감탄했다고 하니 그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기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에펠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건설되었지만 초기에는 파리 시민들로부터 보기 흉한 철, 덩어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시 건축물이었던 만큼 영원히 파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의 막연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루스티그의 철거 사기가 더욱 쉽게 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루스티그의 뛰어난 사기 기술과 철저한 준비성입니다. 그는 5개 국어에 능통하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가짜 신분으로 완벽하게 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연기력으로 고철업자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설득력 있는 말솜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를 진정한 정부, 고위 관료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정교한 연극을 연출하듯이 모든 디테일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점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루스티그는 이러한 인간의 약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행각을 오랜 기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수치심은 진실을 은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빅터 루스티그의 에펠탑 사기 사건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대담하고 치밀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기 기술과 당시 에펠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전설적인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사기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루스티그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의 큰 이득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비이성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언제든지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과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교활함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을 속인 천재 사기꾼 빅터 루스티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과 함께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